네,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하는 손석표입니다. 안내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문 1페이지에 전화번호 적혀 있는데요. 예, 전화번호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번호여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설명 끝나고 전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2월 31일 연말에 일요일 아침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시간표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시간표 좋죠. 이제 일요일 아침이어가지고 뭔가 좀 느긋느긋 앉아 있느니 와서 국어 공부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안내문 2페이지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진행할 커리큘럼은 이제 2학년 1년 커리큘럼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크게 4개의 덩어리로 진행될 강의예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에서 2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개념어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최신 수능 기출과 문학 교과서 작품을 같이 강의하는 수업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강의에서 학생들이 오는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죠. 본인의 이제 내신 점수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큰 틀에서 수능적 이해를 갖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니즈가 많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강의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이점으로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는 이제 매해 1강에서 그해 수능 당일날 출제되었던 문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1강 때 갖거든요. 그래서 1강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올해 수능 기출을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따지면은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 방향을 설정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막연히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사실 좀 목표 설정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수능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6월 끝나고 나서 정부 발표에서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EBS 관련한 문항을 조금 출제를 하는, 다들 알고 계시죠? 수능에 이제 EBS 연계 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 지문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문학 정답률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항의 설계랑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학년 때 내신 공부만 꾸준히 해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기초 레벨의 모의고사 강의를 꾸준히 수강해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난이도를 조금 접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라든지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집중반 강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1년 커리큘럼이 쭉 진행이 되고 이 1년 커리큘럼 안쪽에서 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수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흔히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일단 국어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조금은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수능이 이제 열흘 남은 이 시점에 열흘도 안 남았죠. 뭐그 정도 시점에서 그 친구들에게는 사실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절대 내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수능에는 출제 범위가 있거든요. 이거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수능 문학의 출제 범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 문학의 출제 범위 중에 뭐가 있냐면
문학 교과서가 있고요. EBS 연계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문학사적으로 뛰어난 작품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일까요? 그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줄어드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연계교재 비율을 좀 많이 출제하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연계교재 비율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대학 선발고사다 보니까 선발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선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것의 주요도가 점차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문학 교과서의 주요도가 올라가고 있죠. 문학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치는 대표적인 시험이 뭐예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 어차피 정시할 건데 그냥 뭐 내신 던지면 안 되겠냐. 학생들 말로는 던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던진다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무튼 이게 던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신 던진다고 얘기했을 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은 큰 틀에서 정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시 준비의 중요한 출제 범위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언급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던진다는 말은 사실 큰 틀에서 내신 던지면서 뭐도 같이 던지는 거예요. 수능도 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뭘로 입시를 준비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좋은 작품들을 겨울에 보시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든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당장 우리 아이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수능의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신을 절대 포기하시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 정도 해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이 혹시 국어 모의고사를 수능 당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문제를 푸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 다다음 주에 제가 수능의 응시를 하거든요. 아마 내후년쯤에는 이제 자녀분들과 저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셔야 돼요. 해마다 시험장에 직접 가서 제가 시험을 보거든요. 벌써 이제 강의 시작한 지 좀 됐으니까 수험표를 쌓아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치킨집도 10번 시키면 한 번 공짜로 해주던데 수능을 10번 넘게 쳤는데 여전히 돈을 다 받더라고요. 카드도 안 받고 현금 영수증도 안 돼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녀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8시 40분부터 아침 10시까지 80분을 시험을 보고요. 45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혹시 밤에 이렇게 목마르셔가지고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자녀분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형광등이 켜져 있기보다는 휴대폰 불만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친구들이 사실 아침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진짜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이 시간에 80분 동안 집중해서 국어를 반복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대부분 실수라는 얘기도 요즘 잘 안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그냥 보다가 그냥 좀 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내후년에 11월에 아침에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 80분 동안 45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지 겨울에 본인이 8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평일에 직접 이제 클리닉을 좀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조교님이 나오시는 클리닉이 아니라 제가 직접 나와 있는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시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선생님 눈앞에서 풀어보고 채점하고 본인이 의아한 포인트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아한 포인트들 몇 포인트 정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훈련의 목적은 아마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수행해 보고 안 해 보고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좀 사실 되게 웃긴 얘기인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50m 달리기를 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50m 달리기처럼 느껴질까? 50m 달리기 왕복 100번처럼 느껴질까요? 아마 후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집중력에는 통상 한계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자녀분들의 집중력의 한계는 몇 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 종은 50분 단위로 치고요. 학생들의 집중력은 거의 대부분 45분에서 50분 정도로 맞춰져 있으면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입니다. 대부분 10에서 15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들의 영상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종결이 되고 요즘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 쇼츠라고 해가지고 1분 언더의 영상들이 쇼폼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력이 이제 분초 단위로 점차 나눠지는 사회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녀분들이 준비하실 시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정답률이 39%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네 번째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문법이라든지 독서 지문을 많이 틀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정오답률 탑5 문항 중에서 두 문제가 문항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되게 특이하죠. 정답률이 30%대 문제를 만들기가 사실 문학에서는 쉽지 않은데 왜 자녀분들이 혹은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국어를 잘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기본적으로 저는 못하는 이유가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의 세계에서 물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와 나라는 대상을 판단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앞부분을 아예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말을 찾아볼까?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문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 기준대로 생각해 보라는 의미 요소 정도가 되는데 기준점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틀린 말 찾아볼까? 뭐이 정도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국어 수업의 필요성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무심결에 놓치고 있었던 안 좋은 폼을 조금 좋은 폼으로 고쳐주는. 그러니까 운동에서의 코칭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과정의 폼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번 겨울에 8주 과정을 통해서 이건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문학 작품을 잘 못 읽는 학생들보다는 문항을 읽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극단적으로까지 말씀드리면 문학을 아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문학 감상자를 기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할 만한 애를 골라내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지를 값을 판단하는 능력만 있으면은 사실 지문에 대한 이해가 살짝은 떨어지더라도 답에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문제 가져왔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제가 지문을 가져왔어요? 지문을 안 가져왔어요? 지문을 안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여기서 가의 자연은 청정한 이상 세계다. 탈속적이고 고고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의 자연은 현실적 풍류의 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자연이 있을 때 가의 자연이 있고 나의 자연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 탈속적이고 고고하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흥취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틀린 말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정답 1번이었거든요. 나는 어떤 얘기가 있으면 될까요? 나는 흥취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고하대요. 고고하다는 얘기는 어느 공간이었어요? 가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이번에 9월에 치러졌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성인 수준의 인지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걸 틀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미스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업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배우는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케어를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주차 과제물이 나가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해요. 그쵸? 그래서 주차 과제물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주차 과제물과 덧붙여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휘나 독서 자료가 있는 주차 과제물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은 조금 알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과학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독서 제재로 좀 제시를 해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틀린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개별 약점 자료를 좀 개인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사실 개인별 약점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뭐 영역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사고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국어 문제에서 학생별로 개별 오답 자료를 준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영역별 오답 자료를 준다는 뜻이에요. 혹시 뭐 이렇게 학생 개별 자료 같은 거 국어학원에서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자녀분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고전 뭐 소설을 못하니까 고전 소설 문제를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영역별 분석이거든요. 근데 자녀분들 11월에 모의고사 보면 꼭 모의고사 채점한 거 검토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한 지문을 몰아서 틀리는 경우는 없고 띄엄띄엄 틀리거든요. 그럼 띄엄띄엄 틀린다는 건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분이 특정 영역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사고 능력에 약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다 맞는데 지문당 첫 번째 문제만 많이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럼 이 친구는 특정 영역에 약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항에서 묻는 사고 중에서 사실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판단하는 사실 판단 능력을 묻는 문제예요. 그럼 사실적 사고가 쪼끔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보기가 있는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럼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점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애가 뭐 끄껴 있는 부분을 근거로 너는 고전 소설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 학생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기가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별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사고의 문제를 틀리니까 이 문제들만 모아 가지고 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학생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이 만든 개별 자료는
굳이 따지면 지문당 한 문제씩 구성이 돼 있는 되게 특이한 개별 자료를 봤거든요. 너는 고전 소설에서 보기가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어려워하니까 고전 소설 비판적 사고의 문항만 풀면서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접해서 결국 그걸 극복해 보렴.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면 평일에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에 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렴.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겨울에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이 어떤 지문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주요도가 바뀔 수 있어가지고 작품 구성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최근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거나 혹은 문학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작품들이거나 혹은 문학 교과서에 있으면서도 EBS에 같이 나와 있다거나 이 세 가지 기준점으로 일단 작품을 좀 골라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목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유연하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자녀분들이 2학년 때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어떤 맥락에서든 이거 겨울에 하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안내문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따로 연락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